빅텐트 지금까지 어떻게 잘 즐기고 계신가요? 네, 잘 즐기고 있습니다. 서울에 어제 도착하신 걸로 들었는데요. 네, 어제 저녁에요. 네,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사실 저는 한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한국을 좋아해 왔는데요. 언제나 깊은 인상을 받는 것은 어떤 창의적인 문화와 역사의 근간이 깊지 않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국립한글박물관의 구글이 재원을 기부했다라고 들었는데요. 그 동기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할 줄 모릅니다만 제가 알기로 한국 국민들이 한글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화적인 자부심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면은 28개의 글자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빨리 타이핑도 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죠. 그러다 보니 디지털 리더가 한국이 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창의력과 현지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또 많은 국가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노력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I think that I should have given you this information about the background into our first dialogue, but it was about donation from Google for support of the Hangul Museum. 네, 그럼 한국에 대해서 어떤 매력을 느끼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시는지요? 사실 한국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훌륭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드로이드가 이제는 휴대폰 OS 중에서 1위이고 많은 부분 한국의 LG와 삼성과의 협력 관계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는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엔지니어링 관련돼서 저희가 많은 활동을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출 같은 경우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중요한 시장이죠.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유튜브와 유튜브 뷰어들의 기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한국을 더 자주 방문하셨으면 좋겠네요. 인터뷰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어제 저녁에 생각을 해봤는데요. 에릭 슈미트 회장님을 인터뷰한다는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인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45분 정도뿐이 쥐어지지 않았고 또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다뤄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체적인 주제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바로 한국 문화와 인터넷이라는 주제가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문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십니까? 인터넷은 30년, 40년 전에 개발되었는데 특정 어떤 아이디어나 목표를 염두에 두고서는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약 20년간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서 세계가 많이 변했죠. 안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다른 동료분과 함께 어떤 인류의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런 인터넷의 혜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모두 다 인터넷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모든 것이 인터넷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경제, 예술, 문화 다 마찬가지로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고 심층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는 것도 흥미진진하지만 또 동시에 쉽게 사라질 만한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개인들에게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준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핸드폰만 가지고도 마치 슈퍼컴퓨터를 내 손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됐죠. 이게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요. 예, 그러면 한국 문화의 주제로 돌아가서 혹시 기억하세요? 처음으로 한국 문화를 접하셨던 시점이 언제인지 한국에 관련된 내용이요.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마 한국이라는 존재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한국 전쟁, 그 다음이 이제 케이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 수출 항목으로서는 케이팝이 독보적이고 또 우리가 케이팝 하면은 이제 싸이를 바로 우리가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싸이는
뭐 실질적으로 본인이 애국자로서 한국을 잘 대변해주고 또 바로 한국이 보여줄 수 있는 또 세계적인 그런 인재, 탤런트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은 인터넷, 유튜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한국은 언제나 훌륭하게 스타일이 뛰어났고 또 정말 아주 세련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을 갔었는데요. 올해 1월에 북한 평양을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건물들이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북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 첫인상이 아무도 이 건축 양식이 정말 멋지다라고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북한에 가서 전체적인 그런 예술적인 미, 그다음에 이제 건축 양식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타일하고 전체적인 그런 테이스트를 이야기했을 때 아주 세련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뭐 영화, K-팝은 이제 수출 품목으로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작년에 싸이를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함께 춤을 추셨다고 그러는데요. 네, 저도 진짜 충격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싸이를 미국에서 한 번 더 만났었습니다. 네, 그러세요. 진짜 만나고 싶으셨다고 들었는데 왜 그러셨나요? 뭐 제 생각에는 아주 단기적으로 글로벌한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냥 운의 결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특이한 점, 독특한 점, 뭔가 고유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싸이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2년 동안 뭐 춤추고 술 마시고 뭐 강남스타일과 비슷한 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이게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모든 천재들에게 적용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싸이뿐만 아니라 계속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 딱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시점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천재들은 다 그 정도의 시간을 고생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나왔었던 노래들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꼭 들어보라고 CD를 주셨었습니다. 혹시 뭔가 공통점을 대화를 통해서 느끼신 점은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회장님도 천재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스킬셋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또 회장님께서 싸이의 선풍적인 인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우리가 보면은 싸이의 성공을 아무도 예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도요. 네, 본인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장님께 질문을 해보면은 과연 싸이의 성공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인터넷은 항상 새로운 그런 지니어스, 천재들을 발굴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꼭 싸이는 아니더라도 싸이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싸이는 시기를 잘 만났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세상이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찾고 갈구하는데 인터넷이 이제 아시아에 완전히 보급이 절정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싸이가 전체적으로 그 춤도 굉장히 그 인터넷상에서 아주 폭발적인 그런 선풍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은 또 춤과 또 음악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 당연히 이제 한국 가수가 그런 성공을 거두는 것도 놀랄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누군가는 언제든지 춤과 음악으로서 세계적인 그런 스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는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스타가 나올 수가 있지만 또 다른 문화권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국 문화의 어떤 측면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에서 제일 흥미롭게 느껴졌습니까? 저는 그 전체적인 스테이징과 컬러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색감이 특히 한국에서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한복에서도 그런 부들이 나타났고요. 제가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거는 그런 색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사실 가장 그 부유한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분명히 돈은 없을 텐데 아주 스타일 있게 옷을 입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북한 관련돼 있는 부분은 나중에 좀 더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회장님께서도 상상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싸이의 성공을 갖다가 저희가 반복해서 제2의 사이레지는 그 이후의 발전을 저희가 얻어내고자 하는데요. 다른 영역에서 이런 성공을 거듭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뭐 한글, 한국 영화, 한국 음식 이런 부분에도 적용시키고자 하는데 전략가인 회장님께서 저에게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문화를 이런 식으로 국제 무대에 내놓을 수 있는지요. 언어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대부분 이제 실질적으로 한국어를 하시지만 세계 전체 인구가 한국어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염두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이런 큰 세계적인 그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가들도 굉장히 많이 배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그래요. 우리 방송 3사가 있고 그다음 스튜디오 하나 있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집중을 하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면은 성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계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아주 어느 한 작은 마을에서 어느 어린 애가 서울이라는 곳을 한 번도 간 적이는 않았지만 바로 제2의 싸이로서 부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가 누군지 알면 지금 알면은 그래 그 마을에 가서 그래 너구나 내가 데려와서 널 키우겠다라고 하겠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흘러가는데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이런 인재가 나왔을 때 배출되었을 때 이 인재가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소개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 우리가 인재라고 하면은 10대에서 그런 그 재능을 발견을 하고 때로는 더 이른 나이에 그 재능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재능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굳이 이제 한국식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어떤 체계적인 그런 전략이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많은 그런 선택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선택하게끔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에릭 슈미트 회장님께서 어떤 뭐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회장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모든 엔터테인먼트 쪽에 계신 사람들이 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싸이의 성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또 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인터넷 연결성의 상황을 보면은 저희 조직의 일부가 아닌 썬에서 인터넷 월드와이드 웹을 만들어냈죠. 저희 같은 혁신을 주도적으로 활동한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도 그거를 보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엔터테인먼트 쪽에 내가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최대한 빨리 인재를 발굴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겠죠. 아주 어린 사람들 갖다가 이 시스템에 도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바로 헐리우드식의 스타일이고 또 모타운 음반사 같은 데서도 그렇게 했었었죠. 한국에서도 아마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력은 똑똑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인재를 조기 발굴할 수 있게끔 하고 조기에 함께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스타일 방향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간지에 대한 감각을 키워내셔야 되겠죠. 문화의 굉장히 특별한 점은 뭐냐면은 쿨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 유행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행의 첨단을 걷는 사람들을 찾아내 가지고서는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리서치를 하면서 인터뷰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8년에 이제 맥킨지 쪽에서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5년 전에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온라인 글로벌 스타가 슈퍼스타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5년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인터넷 문화로 돌아가서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앞으로 중요한 그런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는 굉장히 스마트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똑똑하진 않습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야 되지 먼저 답을 제안해 주진 않습니다. 에릭, 지금 서울에 있으니까 이걸 알았어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인터넷이 답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문해야지만 인터넷이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 기술은 기계의 지능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구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사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제일 좋아할 한국에 있는 박물관이 무엇일까? 그다음에 한국의 청바지는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좋을까? 이런 내용들 바로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제공할 수가 있는데 컴퓨터가 지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는 똑똑한 아주 정보를 컴퓨터가 향후에는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컴퓨터, 기계와 인간의 차이는 정확하게 제가 이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컴퓨터는 잘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기억력은 정말 최고입니다. 완벽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장점은 아주 큰 그런 데이터에서 바로 내가 딱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 그거는 아주 잘하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체로 바로 창의, 그 다음에 이제 보살핌, 돌봄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즉 로봇가 사람들을 돌보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그런 로봇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창의적인 내용들을 만들게끔 하려고 하는데 아직 기계가 인간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컴퓨터가 이제 다리품을 굉장히 많이 파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에릭 슈미트 회장님께서 Man vs Automation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들어봤었는데요. 그러면서 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교육을 개선시키거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인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국의 맥락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50년 전만 하더라도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부터 한국이 일어났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빠른 속도로 농업사회에서 제조 쪽에 그 산업 발전을 이뤄냈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철강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부분에서의 발전을 또 이끌어왔고요. 그래서 이런 산업 구조를 구축했고 디스플레이라든지 전자제품 쪽에서도 급성장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농업 사회로 다시 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 발전을 더 이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와 자동화로 인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께 주어진 선택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교육을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기술에 투자를 하고 더 많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구축하게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되도록할 수 없습니다. 한국 분들에게는 이것은 쉬운 메시지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게 잘 먹히지는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900년도만 하더라도 90%가 그 농업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돌아갈 수 없죠. 100년이 지난 지금 현재로서는 대체적으로 그러한 기본적인 그 산업의 구조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과 또 다른 국가들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이제는 글로 갈 수 없는 것이죠. 기술은 미국에서 과거에 만들어졌는데 설계는 미국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한국이고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되면은 대량으로 중국에서 생산할 거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은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죠? 우리는 더 교육을 개선시켜 나가고 자동화도 더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발명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은 발전을 도모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회장님이
새로운 온라인 스타가 곧 배출될 것이다라고 미리 예측을 하셨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지 회장님의 사고 체계가 궁금해졌습니다. 기술, 과학 분야에서 저희가 전망하는 거, 예측하는 거가 현실로 다가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20년 전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연설을 확인해 보면은 뭐 데스크탑 PC, 뭐 모바일 폰, 클라우드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당시에는 구글, 페이스북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서로 연결하기를 원했고 커넥션을 필요로 하고 혁신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더 많은 큰 회사들이 있을 것이고 또 넷스케이프가 처음에 이제 등장을 했고 또 시가총액이 뭐 엄청났어요. 뭐 수천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실제적으로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보다 예상 시가총액이 넷스케이프가 훨씬 더 컸는데 지금은 이제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창의 기업들이 더 많이 배출이 되면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데 지금 원하는 것은 커넥션, 그다음에 창의력, 그리고 더 똑똑한 그런 인재들이 될 것입니다.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신가요? 얼마나 많은데요. 거의 다 틀린 적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그럼 그로부터 배운 교훈이 뭐가 있으신가요? 장기적인 예측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전망이나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서 인터넷이 언젠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인터넷에 연결되기 원치 않는 국가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약 23억 명이 지금 현재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한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반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커넥션이. 게다가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독재주의 국가들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협력하고 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그 저서에서 말씀하시거나 다른 데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전망하시기로는 2020년이 되면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을 거다라고 그랬는데요. 한국과 같은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인터넷 보급률이 90% 이상인데 어떻게 되나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리더입니다. 한국이. 먼저 축하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드디어 맨 위에까지 왔습니다. 인터넷 커넥티비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랑 저나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오는 걸 좋아하죠. 뭐 여기에서 160mbps로 맨날 이렇게 인터넷 연결을 받게 된다면 너무 좋죠. 저도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의 문화의 발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모든 국가가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액세스가 연결이 제공이 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연결될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국 문화 보급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한국의 게임 산업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글로벌하게 MMOP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24시간 계속 해야 되죠. 물론 한국에서는 공부해야 되니까 밤 10시 이후에는 게임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중 플레이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한국에서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업계가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고 훌륭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다중 플레이어 게임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제가 지금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국에서 거의 휴대폰 단말 공급을 지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국에서 더 많은 단말기 공급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품을 좀 팔아야죠. 그리고 또 노래도 또 직접 작사 작곡을 해야 되고 제작을 해야 되고 많은 콘텐츠가 만들어질수록 인터넷을 통해서 보다 쉽게 알릴 수 있을 것이고 또 미디어 그리고 정부 모든 역할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을 검열하지 않고 그냥 창의력이 꽃 피울 수 있게끔 그대로 좀 놔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열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몇 주 전에 전 세계 지도를 봤는데 각 국가마다 그 국가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쭉 나왔는데 한국은 워커홀릭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됐습니다. 북한은 검열이라는 단어로 표현됐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북한에 가보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슈미드 회장님께서는 북한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경험하신 바를 저희에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북한 방문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한국 방문하는 것도 그만큼 좋아하지만요. 근데 일단 제 딸과 함께 갔었는데 가서 인터넷을 조금이라도 개방시켜 달라고 정부에게 이야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인터넷 커넥티비티가 북한에서는 없고요. 정부 부처에서만 있고 대학도 몇몇 군데는 액세스가 가능하지만 사용하는 부분들이 모두 다 로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인터넷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2명씩 그리고 기록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걱정하는 바는 북한의 국민들이 얼마나 세상이 더 나은 곳인지를 알게 되면은 북한 사회가 붕괴될 거다라고 걱정하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방송국만 볼 수 있고 그 중에 하나는 계속적으로 그 김정은의 위대한 지도자의 연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었었고 두 번째 방송국에서는 젊은 북한 사람들이 부르는 어떤 그 선전성의 노래를 계속 부르는 그런 채널이었습니다. 제 딸이 가서 본 그 내용을 젊은이 입장에서 얘기하기를 너무나 쇼킹했었던 건 아이퍼드도 없고 들고 다니면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없다는 것. 이게 참 놀라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더 심각한 측면의 얘기를 하자면은 너무너무 추운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이 한국보다는 좀 더 날씨가 추운 것 같았습니다. 추위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전혀 제가 전에는 깨닫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건물에 들어갔는데 첫 미팅에 들어갈 때 자켓을 입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주 혹독한 추위에서 이 회의가 진행돼서 제가 거의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재미 교포한 사람이 분명히 그 갇혀 있는 것으로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상황은 얼마나 끔찍할까라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느꼈었던 것은 일단 북한 정부라는 것은 기아를 거듭하면서도 그나마 정권이 유지되었었던 것도 굉장히 놀라웠었고 북한의 국민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적어도 정보에 대한 액세스는 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인터넷이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북한 관료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통일은 이미 다 정했는데 어느 정권이 이제 그 지배적인 정권이 될 건지는 결정 못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사실일까요? 뭐 제가 한국인들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통일은 기정사실로서 저는 북한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과 또 북한이 남한과 북한이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더 많이 하고 또 남한에서 북한 쪽에 식량 원조 그다음에 연료 에너지 지원 등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좋지만 대화의 창을 다시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북한이 좀 더 가깝게 서로 소통을 하게 되면은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북한 시민들의 행복과 안녕, 그다음에 북한 체제의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방을 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또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실제적으로 한국은 굉장히 부자인데 북한은 너무나도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너무나도 안 좋은 것이죠. 북한 경험을 잘 소개해 줘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북한은 너무나도 춥고 또 힘들다고 얘기해 줬는데요. 이제는 좀 더 따뜻한 곳으로서 우리의 관심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나라인 바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인데 지금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또 한국 사람들이 지금 구글의 배경인 실리콘밸리도 너무나도 이제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실리콘밸리의 문화,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한국 문화를 얘기를 하면은 제가 감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좀 계급적인, 그다음에 좀 애국주의적인, 그다음에 이제 중앙 집중식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게 이런 모든 것이 유효했는데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참여에 여성들이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여성들이 훌륭한 그런 인재, 재능, 능력들을 한국 사회가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더욱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라 자체가 굉장히 상하대식, 근데 창의력이 하는 것은 바텀업 방식을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다 정답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풀뿌리 아니면 개개인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고 또 기업가 정신, 그다음에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편안하게 받아줘야 되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업하다 실패하면은 바로 거기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일어나서 새롭게 구직하거나 또 새롭게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잘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더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 자체도 좀 변해서 조금 더 기업가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답해 주셔서요. 자, 45분을 하루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났네요. 한 10분 정도뿐이 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개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전 세계에서 인터넷과 지메일을 통해서 질문들을 받아 보았는데요. 회장님께서 인터넷 이전의 시대에 대해서 향수를 느낀 적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200년 전에 내가 태어났었으면 좋았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 200년 전의 치과 치료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인터넷은 저희 모두에게 거의 100% 혜택이라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시대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밥 먹을 때는 핸드폰 끄기. 그게 제일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만약 끄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켜놓을 수는 있겠죠. 밤새도록,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녁 식사할 때는 적어도 끄십시오. 저도 어렵습니다. 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북한을 가기 위해서 베이징을 거쳐 갔는데요. 제 딸과 여러 사람들이 중국에 핸드폰을 놓고 가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제 딸이 되게 불안해하더라고요. 손가락이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데 갈 게 없다, 할 게 없다 걱정하더라고요. 마치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는 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3일 동안 7명이 같이 돌아다녔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 대화도 잘 나누고 즐거운 식사도 했고요. 그런데 베이징에 다시 돌아가자마자 개방이 허용되자마자 곧장 핸드폰을 켜고 다시 원래 행태로 돌아가더라고요. 참 놀라웠었습니다.
향수를 느끼는 것도 유익합니다만 얼마나 인터넷이 강력한 존재인지 긍정적인 방향으로요. 그거를 다시 이해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복합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커넥션을 위해서 앞으로 저희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서로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것은 세상이 더 좋아지고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나라, 저는 한국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나라를 가보시면은 사회적으로 정의가 없습니다. 여성들이 엄청나게 차별을 받고 너무 가난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감독을 할 수 없고 시장 질서가 없고 또 법의 질서도 존재하지 않고 부정부패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그런데 모바일 기기가 도입이 되면서 상황이 개선이 되고 또 효율성이 더 늘어나면서 사업 기회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시간 이 커넥션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을 하고 싶습니다. 수십여 명이 더 많이 인터넷을 사용하겠지만 그러면서 좀 어려운 그런 시장들이 있을 것이다. 북한이 우리가 뚫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 또 미얀마도 또 어려운 시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바로 미얀마라고 하는 것은 훈타 정권이 잡고 있을 때 엄격하게 정보를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와 50년 동안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버마, 미얀마 정부가 유지되었는데 한국만큼 커넥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훈타 정권에서 18개월 동안 수감되어 있던 그런 이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끔찍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일을 경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은 실제로 인터넷이 너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왜냐하면은 인터넷이 없으면은 우리 아이들도 우리처럼 까막눈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한테 아주 심금을 울리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은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횃불, 등불,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여기에 크게 일조해주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 2개가 더 있습니다. 어떤 인재를 찾고자 하시는지, 채용하실 때 어떤 인재를 확보하시고자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노동자를 보지 말고 동료, 똑똑한 동료로 고려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LA 공항의 테스트, 여러분 LA 공항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람하고 6시간 동안 공항에 남아있는데 6시간 지난 다음에 이 사람과 얘기할 기분이 나느냐, 그게 기준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테스트이죠. 이거 통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하고 흥미롭고 어떤 시각 측면에 있어서나 열정 측면에 있어서 우수한 사람들을 찾아내고자 저희는 노력합니다. 궁극적으로 성공을 살펴보고 또 어떤 체계적으로 성공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은 인내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거를 위해서 인내를 하고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 이 2가지 있으면은 꽤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6시간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요. 5분뿐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회사 구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구글은 인터넷 회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아시다시피 구글은 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장님이 생각하는 구글은 어떤 회사입니까? 구글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엔진이고 또 광고 네트워크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정보 저장소이기도 합니다. 구글 덕스 엔터프라이즈 제품들 통해서 기업 고객도 많이 있고 또 안드로이드 플랫폼 유튜브 그다음에 뭐 구글 크롬도 있죠. 또 크롬에 대해서도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보안이 걱정이 되시면은 반드시 크롬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원하시면은 크롬을 꼭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격도 좀 민감하시면은 크롬을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무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하시는 일을 항상 크로운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혁신적인 인터넷 회사이고 또 저희와 같은 혁신적인 인터넷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구글이 했던 것은 인터넷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만들어서 우리가 서로 이것을 같이 항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남겨주고 싶은 그런 유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미 여기에 대해서 답을 이전에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낙관주의자입니다. 세계가 서로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 더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더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류사를 봤을 때 처음에는 부족으로 시작을 해서 서로 싸움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는 상호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을 하고 있고, 이 연결이 더 긴밀해질수록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이것이 인류사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이 컴퓨터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인터넷 보급이 더욱더 확대되면 될수록 이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인간적인 면을 더욱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사랑하고 또 돌보고, 오랫동안 우리가 미처 못했던 것을 다시 인간적인 면이 더 가능해질 것이라 합니다. 컴퓨터가 인간의 많은 일들을 대신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이 또 더 인간적인 거에 신경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요. 네, 빅텐트 행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네, 박수로 같이 감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